소속된 회사가 없으시다고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신다고요? 몇 달째, 몇 년째 계획만 잡고 있으시다고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시겠다고요? 지금 바로 회사 없이 음반 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베입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음원을 냈을 때는 정말 회사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고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추억이기도 했지만 정말 깝깝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번 그때의 심정으로 음원을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이드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음원이겠죠. 음원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곡을 만드는 과정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작곡을 했다 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 작곡을 어떤 스타일로 갈 건지 어떤 악기들을 어떤 편성으로 갈 건지에 대한 편곡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들이죠. 내 곡이 보컬이 들어갔다 아니면 뭐 피아노나 기타 같은 세션들이 들어갔다 그럼 또 이제 세션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세션에 합당한 페이도 지급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다음에 편곡을 또 해줄 편곡자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세션부터 이 편곡까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이득이겠죠. 그 부분에서 금액을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녹음이 필요한 보컬이나 세션들이 있다는 가정하에 드는 비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튜디오를 렌트해야겠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프로로 끊습니다. 1%, 2% 이런 식으로 프로로 끊게 되는데 1%의 녹음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보통 2시간 반에서 3시간 반을 1%로 봅니다. 그래서 또 녹음실마다 차이로 1%에 10만 원에서 좀 더 비싼 곳은 20만 원, 30만 원, 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겠죠?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역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인 찬스. 뭐 주위에 이렇게 건너서 알게 되는 이렇게 스튜디오가 있다면은 좀 이렇게 후려치고 뒤집어치고 옆으로 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깎아가지고 좀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또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변수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컬들 세션들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일날 또 뭔가 변수가 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연주가 갑자기 뭔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렇게 뭐 노래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갖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시간들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에는 3시간 반 정도면 그냥 한 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넉넉하게 변수를 항상 생각하고 스튜디오를 잡으셔야 돼요. 정말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날 다시 예약을 해서 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녹음을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돈 나가는 부분이 또 있어요. 믹스 마스터 부분이 있는데요. 믹싱 마스터에 대한 설명은 뭐 나중에 강의 시간에 따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믹싱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사님마다 다르시겠지만 보통 2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한 곡을 말하는 겁니다. 곡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 선까지 갑니다. 더 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는데요. 처음부터 비싼 값을 주고 하는 데서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것도 지인 찬스를 쓰거나 그래서 좀 이렇게 물어가지고 좀 나 얼마 했어? 그럼 소개 좀 시켜줄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가는 방법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믹스 마스터 한 번에 같이 해가지고 한 3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은 또 이렇게 쇼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앞에 말씀드린 금액은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믹스하고 마스터 단계가 마친다면은 이제 내 손 안에 이제 완성된 음원이 나오는 거겠죠. mp3나 웨이브 파일로 이렇게 음원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본인이 믹싱 마스터링도 가능하다, 내가 이거 공부한 사람이다 하면은 본인에서 하게 된다면은 이것도 금액이 세이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음원은 됐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미지 자켓입니다. 여러분들 음원 스트리밍 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이미지 자켓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음악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작업을 해나갈까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닥치면은 맞아, 자켓 어떡하지? 그래서 뭐 그동안 내가 뭐 찍어놓은 괜찮은 사진들 없나 막 이렇게 주섬주섬 찾기 시작해요. 막 핸드폰도 보게 되고 막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아트웍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 대충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냥 이렇게 사진 같은데도 이 앨범 이미지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각각의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수 사진 위주로 갈지, 아니면 그럼 그림 같은 이미지로 갈지, 뭐 배경으로 갈지, 글씨는 또 어떻게 넣을지, 그냥 우리 기본 폰트로 쓰면은 또 이쁘지가 않아요. 또 뭔가 어색해, 어설프고. 근데 요즘 나오는 음원들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켓들을 보면은 제목도 안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글씨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K-팝에 나오는 것들 이렇게 많이 한번 보세요. 많이 보셔야 돼요. 여튼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맡기면은 보통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됐어. 어떻게든 됐어.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우리 음원을 유통시켜줄 유통사를 찾아야겠죠. 일단 제일 좋은 유통사는 음원 스트리밍을 가지고 있는 유통사. 예를 들면은 멜론이라든지, 멜론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M이라는 유통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니뮤직 같은 그런 자체 플랫폼으로 음원 사이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홍보를 더 해줍니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해주겠죠. 뭐 표시라도 내게 해주던가. 그렇게 되면은 훨씬 좋죠. 맨 처음에 이제 음원을 발표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홍보의 문제거든요. 제 노래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뭐 들려줄 방법이 없는데 SNS로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회사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유통을 그런 곳에서 잘 맡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게 지인 찬스, 지인 소개로 어디를 들어가거나 음원 유통으로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가지고 계약 조건을 한번 봐야겠죠. 어떻게 이렇게 계약이 되는지. 보통 계약 기간은 이제 정해진 건 아니지만 1년 단위로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한번 세부적인 것들은 또 이렇게 각자 이렇게 봐야겠죠. 연락도 해보시고.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가 골라서 이렇게 막 해야지라는 것보다 선택지가 많진 않으실 거예요. 막상 알아보시면은. 자, 유통사와 계약이 됐다. 그럼 이제 음원 날짜를 잡으셔야겠죠. 뭐 상의를 합니다. 아, 어느 날짜가 이런 스타일은 괜찮겠다. 이렇게 간단한 상의 정도는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날짜 비어있고 이 날짜가 괜찮다, 뭐 많이 몰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선택지를 찾겠죠. 그럼 이제 유통사에서 뭐 그 발매일 전까지, 뭐 며칠 전까지 딱 이렇게 정해 주실 거예요. 음원, 그 자켓 이미지, 그리고 첫 발매면은 아티스트의 프로필 사진들, 그것도 이제 찍어야겠죠. 노래가 있는 곡이면 가사, 그리고 소개글을 달라고 할 겁니다. 소개글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너무 좋은데, 그게 뭐 그럴 분이 없으면은 직접 적어야죠. 소개글에도 형식이 막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것들 어떻게 이렇게 소개글을 쓰는지도 잘 참고해가지고 최대한 자신 거를 포장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럴싸하게. 자, 음원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일단 예를 들어서 멜론에서 한번 유통사와 소개글 등을 확인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멜론입니다. 메인 화면이죠. 여기 뭐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쿨하게 저를 적겠습니다. 자, 미스티 멜로우. 적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발매한 음원들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 앨범란에 이렇게 있습니다. 참 이름도 예쁜 예뻐를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별점 테러 뭐냐, 진짜 좀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기획사가 있으면 거기 이제 소속 기획사를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발매사가 이제 유통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인터파크라고 돼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쭉 있죠. 뮤직비디오도 있고 뭐 이렇게 수록곡도 있고. 그럼 여기 앨범 소개, 여기가 이제 소개글입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적어줬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크레딧입니다. 여기 요즘에는 보통 소개글에다가 이렇게 크레딧을 적어서 같이 제출을 해요. 이건 뭐 이렇게 누가 피아노를 쳤고 누가 뭐 노래를 했고 코러스를 도와줬고 세션을 했는지 이렇게 크레딧을 적어줘야 나중에 이제 음원을 발매하고 난 후에 실현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저작권협회랑은 좀 다르거든요. 따로 등록하는 곳인데 실제 연주하신 분들, 제 노래면 노래, 뭐 다른 악기들이면 악기, 이렇게 연주한 분들을 등록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두면 편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소개글에다가 크레딧을 적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오늘 난 너에게 뭐 할까? 네, 저기도 이렇게 별점 좀 네, 그럼 여기도 소개글 이렇게 크레딧하고 이렇게 있죠. 유통사. 네. 자, 여기까지 됐다. 그럼 이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음원 발매까지. 하지만 그냥 나 이제
기다리면 돼 해가지고 이제 손 떼면 안 되겠죠? 나와서 이제 스탠바이를 하는 것보다 나오기 전에 막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영상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이브로 부르는 것들, 그 뭐 이거 갖가지 것들, 뭐 이벤트도 걸 수 있으면 걸고요. 뭐 왜냐면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갖가지 뭐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슬슬 어느 날짜에 빌드업을 할까 해가지고 슬슬 빌드업을 시키면서 빵 터트리기도 하고, 공연이 있으면 또 공연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되게 좋겠죠. 자, 요즘 보면은 이제 되게 접근하기가 편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이렇게 음원을 낼 수 있다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했겠지만, 요즘에는 뭐 너무 가진 것들을, 인프라들이 너무나도 훌륭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고 노력을 좀 한다면은 어떻게든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건 최소한의 것들, 이렇게 말은 정말 간단히 드렸는데 막상 또 이렇게 닥쳐가지고 해보시면은 하나하나가 정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부딪혀 보라는 거를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바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지 않겠어? 나도 모르게. 자, 일단 음원이 나오는 과정까지를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2부도 만들려고 합니다. 2부는 음원이 나온 다음에 저작권 협회에 접수하는 법, 그리고 방송 심의에 접수하는 법 등 뭐 이런 것도 접수해야 될 게 많아요. 막 그러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